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래. 그래? 그럼 이 가치 너가 받아라. 그럼 또 그건 안 된대.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저희가 상속을 받으면서 당연히 상속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상속세를 뭐 연부연납을 해가지고 조금 이연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얘기를 저희가 영상에 찍었는데, 오늘은 물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물납하니까 사실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물을 취급한 듯한 느낌이어서 별로 썩 좋지는 않은데,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한다. 이게 이제 큰 물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상속세를 물납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 물납하면 양도세가 없어서 유리하다던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물납의 구조상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말이 어렵네요. 양도는 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국가에다 판 거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한번 좀 설명해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럼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부동산 중에 1번 부동산을 너네들이 가져가라. 할 테니까 그 대금을 너네들이 세금으로 걷어가라. 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양도가 발생을 하는데, 왜 세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면, 그 상속 증여할 때 컨설팅 많이 해보면 상속 받고 나서 빨리 팔 것 같으면은 6개월 내에 팔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평가 금액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판 건 다시 상속 재산 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물납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고 물납 신청을 하면 이 법정신고 결정 기한 내에 물납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가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게 상속 가액이에요. 그래서 산 가격과 판 가격이 같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지, 양도가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양도세는 원래 있으나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없다. 세금이 없다. 차익이 없는데 세금을 거두면 이건 도둑놈이죠. 그렇죠. 일단 물납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물납을 하고 싶으면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막 오를 것 같고 지 임대료도 잘 나오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만약에 물납을 한다 그러면 가치 없는 것부터 처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저 뭐 상장 회사의 주식이 아니고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야,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라. 그걸 난 내고 나는 세금 줄이고 싶다죠.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상속세 신고해 드린 분도 보면은 비상장 주식 평가했더니 대략 한 30억이 넘게 나왔고요. 근데 이분은 주택이 한 15억 정도 있었고 현금성 자산 5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상장 주식의 평가로 인한 상속세가 훨씬 많은데, 이 세금을 현금을 주고 싶겠어요? 집을 팔아서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선 뭐 우리가 이어받을 것도 아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가져가라. 30%면 10억이니까 그 정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죠. 네. 자, 도대체 물납 어디까지 받아주는 거냐? 이 질문을 한다면, 일단 물납이 지금 비상장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이 증여세에선 없어졌어요. 증여는 안 받아주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긴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물납을 받아주는 게. 그러니까 상속 재산 중에 50% 이상이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납 받아주는 순서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량을 먼저 받아요. 그러겠죠. 본인처럼 안 좋은 거 먼저 주니까. 우린 그렇지만 이제 받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다 받고 단지 좀 빼주는 게,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빼줘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게 어쨌든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도 가져가고, 뭐 부동산 유가증권도 가져가고, 부동산도 물납 받아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비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줍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저희가 드린 얘기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얘기를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 중소기업 분들은 비상장 주식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 뭐 가족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인들의 비상장 주식이 사실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가치 평가를 해보면 뭐 몇 억에서 몇십억씩 되니까 세금은 따라 붙으니까
이것도 상속세로 좀 물러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박쌤사 얘기 들어보면 거의 어렵다라고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열받는 부분이에요, 사실. 증여세 안 받잖아요, 증여세를. 근데 증여세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 평가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받냐고. 이거 평가했는데.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지금 이 가격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는 받아야지, 남한테 못 팔아도. 이게 완전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해요. 왜냐면 근데 그만한 가치가 그만한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래. 그래? 그럼 이 가치 너가 받아라. 그럼 또 그건 안 된대. 다른 걸 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뭐 논리로 따져보면 상속세를 예를 들어서 물납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으면 상당 주식은 받더라고요. 상장 주식은 뭐 어차피 시중 거래가 되니까. 근데 가치가 뭐 있든 없든 떠나서 가치가 있는 평가만큼을 받아주고 하면 되는데 상장 주식은 바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거래가 쉬운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봐야 자기네 입장에서 세수 확보가 안 된다는 개념 같은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건 나한테도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세금을 다 물리느냐 이렇게 그렇지.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깎아주든 아니면 평가 방법을 바꿔야죠, 그거를. 그렇죠. 이게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상적 평가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엄청난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물납에 있어서 사실은 뭐 가치가 없는 것들을 물납을 하지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물납 안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저기 세금으로는 지금 안 내겠다 하실 텐데 비상장 주식은 특히나 그럴 거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네. 이 부분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일단 평가를 해봐야죠. 그렇죠. 평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야지 나중에 억울한 일 안 당하신다. 네. 왜냐면은 부모님이 뭐 집 하나 아니면 현금 얼마 이렇게 물려주어서 남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승계를 해줬는데 고스란히 비상장 주식 때문에 그냥 다 세금으로 뺏긴다는 표현 좀 그렇고 뺏기는 거죠, 사실상. 납부한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열받네.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저는 비상장 주식 평가 지금이라도 빨리 해보십시오. 비상장 주식 물납은 포기하십시오. 너무 심한데?